그럼 시장의 키워드는 1시 30분 상황실에서 점검해 드릴게요.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오장 SOS, 잠이 살살 올 때 저희가 또 SOS 해드려야죠. 네,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. 진 매트릭스입니다. 요즘 뭐 상장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일단은 급등하고 일단은 상한가를 찍어보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진 매트릭스가 이번에는 영국의 백스텍 나스닥 상장 추진 때문에 상한가에 갔는데 이 백스텍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말 상장을 추진 중에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전해주세요. 뭐 상장 관련된 이슈는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지분 같은 경우는 5%를 좀 차지를 하고 있다. 백스텍의 지분요. 네네, 그렇죠. 그렇게 좀 연관이 되어 있고, 뭐 최근에 이런 상장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이제 지분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이슈에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. 일단 뭐 백스텍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대에서 이제 분리된 백신 개발 업체인데, 뭐 진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뭐 진단키트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, 과거부터 이제 옥스퍼드대와 함께 뭐 작업을 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이제 지분이나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보다 더 좀 자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은 이 종목 역시나 진단키트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. 최근에 뭐 진단키트 관련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급까지 좀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이제 옥스퍼드대 코로나19 이제 권리, 후보물질 권리에 관련한 뭐 특허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 진매트릭스와 또 백시텍의 관련으로 인해서 오늘 일장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근데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면서 그 안에 제약바이오가 살짝 눈에 띄는 게, 물론 뭐 시즌의 경우는 개별적인 무상증자 그쵸. 이슈가 있었지만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명대, 700명대 계속 늘어나려고 하는 추세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관련주로 우리가 안 봤던 종목이 다시 떠오르는 것 아닐까. 진매트릭스도 원래는 키트 때문에 한창 유행했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뭐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단키트에 관련된 쪽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요? 사실 이제 키트주들은 작년 2분기부터는 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, 뭐 이제 한철 장사가 끝났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좀 많이 빠졌었죠. 근데 각각의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시면은 뭐 이제 전자공 시스템 켜서 하나씩 뭐 아무거나 종목 꼽으셔서 보시더라도 뭐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액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 같은 거의 몇천 %씩 다 증가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일단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제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이런 추세가 좀 많이 꺾일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었는데, 실질적으로는 이제 백신에 대한 보급에 대한 시간들도 상당히 좀 오래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AZ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혈전증 같은 이제 이슈까지 또 퍼져 나오다 보니까 이런 백신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. 게다가 변이가 워낙 심하게 되고 있고요. 변이 자체가 이제 백신을 무용화하는 그런 부분들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런 흐름들로 유지가 된다면 사실 과거에는 확진자를 선별하는 키트 쪽으로만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, 만약에 정상인이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들에서 정기적인 검사 쪽으로 만약에 나아가게 된다면은 키트주들은 한 번 더 비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 뭐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좀 길게 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비대면 관련된 종목군들도 어제 오늘장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. 물론 맞아요. 차트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 밑에 바닥권에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. 또 뭐 이제 기술적인 반등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즌을 저희가 오늘 상황실에서 뽑으려다가 네. 그래도 무상증자라는 이슈가 너무 이제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제외를 했더니 네. 주가가 갑자기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. 시즌도 정말 진단키트의 대장이기도 하고,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키트주를 다시 봐야 될 때다. 그리고 네. 시즌에서 이렇게 무상증자까지 단행을 하니 우리가 요 대장주를 공략해보는 건 어떨지,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을 볼까요? 뭐 시젠도 좋습니다. 시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실적이 명확하게 체크가 되어
되어 있는 종목이고 또 네. PCR 쪽에서 또 재정이다 보니까 긍정적입니다. 그리고 시젠도 사실은 이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보면 현재 주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. 일단 뭐 무상증자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. 왜냐면은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는데 실적은 워낙 좋은 게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상승 재료로는 조금은 좀 부족했었는데 이제 무증이라는 이슈가 터져 나오고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덩치 큰 거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젠 같은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잘 가는 종목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PCL을 보시면 되고요.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한번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이슈로 좀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젠텍이라는 종목은 코로나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결핵 그리고 치매 그리고 알러지 이렇게 세 가지 키트가 좀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나 네. 치매 같은 경우 올해 국제과제가 되고 있고 또 암 관련 키트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시젠도 좋지만 수젠텍 이야기해 주셨고요. 그럼 오늘 상황실의 주인공인 진 매트릭스는 지금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잖아요. 그렇죠. 현재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으니 한번 내일까지 조금 더 볼까요? 아니면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지금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 급등이 나올 때는 네. 이 좀 중요한 장기 평선을 좀 뚫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저항을 맞게 됐을 때는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17,900원을 이제 정확하게 뚫어주는지 좀 보셔야 되겠고요. 그게 아니더라도 시초가에 좀 급등이 나오다가 이제 바로 시초를 깨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셨다가 다시 잡아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상태에서 상이 풀릴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풀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13,300원 라인이 이탈이 되면은 미련 없이 잠시 대피하셨다가 다시 진입해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진 매트릭스 목표 주가는 17,900원, 손절가는 13,300원 제시해 드렸고요.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. 셀리드예요. 이제는 임상인가? 라는 키워드를 붙인 게 뭐냐면 사실 4월에 그래도 미국 암학회도 있고 네.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떠오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무 개별 종목들만 떠오르더라고요. 그렇죠. 그중에서 셀리드가 오늘 또 급등을 했는데 어때요? 그래도 미국 암학회라는 이벤트를 보고 파이프라인이라던가 임상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 종목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?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좀 눌리게 된 게 이제 뭐 백신이나 치료제, 뭐 치료제는 그래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백신 같은 경우는 임상이 좀 불발이 된 게 좀 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바이오주들은 임상 하나만 보고 조금 이제 이 신약들이 뭐 진행이 되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 투자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극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뭐 지연도 많이 됐었죠.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됐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셀리드 같은 경우는 뭐 얘도 이 종목도 이제 백신 관련된 이런 임상 관련된 이슈가 또 있고요. 또 말씀해주신 암 관련된 이슈 또 최초로 또 발표하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. 임상 관련된 뭐 부분들은 이제 뭐 유한양행도 있고 뭐 한미약품도 있고 뭐 다양하게 좀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셀리드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좀 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좀 눌려있는 종목군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뭐 첫 번째, 두 번째 상황실이 모두 다 상한가 종목이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. 셀리드의 주가 급등 요인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빠르게 전해드리죠.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그런 이제 1상, 2상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고요. 또 면역 치료 백신, 이제 자부 경부암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국제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암학회에서 발표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좀 국제적인 관심을 좀 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뭐 지금 가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상한가가 좀 기록이 되어 있고요. 이것도 네. 지금 상이 잠겨 있기 때문에 좀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풀린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68,500원이 이탈이 되면은 빠르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탈이 안 된다면은 현재 주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20% 정도 목표가를 좀 올려서 87,000원으로 일단 1차적인 부분 잡아보시고 이 부분이 도달이 돼서 더 상승하게 되면 끌고 가시면 되고요. 만약에 그 근처까지 갔다가 눌리게 됐을 때는
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하셨다가 뭐 눌림목 매수 쪽인 관점으로 다시 재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셀리드 목표 주가 87,000원, 손절가는 68,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. 이번엔 또 삼성출판사인데 이제 아기 상어가 유니콘 등극했다. 이 호재 때문에 올라요. 그 말은즉슨 이제 투자를 더 받을 수 있다로 해석을 하는데 왜 그런 해석이 이어지는지 이 삼성출판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 정리해 주세요. 뭐 일단은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투자 유치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진행을 할 때 뭐 네.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으로 좀 이제 가치 평가를 받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력이 좀 굉장히 좀 충분해질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핑크퐁이나 아기상어가 또 너무 엄청나게 좀 잘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해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핫하게 사실 뭐 빌보드나 이런 데 올라가기 쉽지가 않은데 그런 좀 유명한 데도 많이 올라가고 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이 관련된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스마트 스터디의 나스닥 진출의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는데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국내 증시에 상장이 되면은 가치를 그만큼 제값을 받지 못해서 다 나스닥이라던가 미국 증시로 두들기고 있고 그래서 상장이라는 이벤트만 붙으면 주가가 급등하고 본다라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출판사도 그렇잖아요. 그럼 네. 이 모멘텀이 당분간은 식지 않고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상장 기대감이 있는 그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도 뭐 네. 정말 시세가 엄청나게 분출이 되잖아요. 엄청나게 났죠.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쿠팡이 사실 이제 상장될 때도 기업 가치가 그 정도로 될 거라고 다들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평가가 됐잖아요.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거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. 굉장히 이제 평가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시총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자연스럽게 좀 급등 패턴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삼성출판사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요. 사실 아기상어 가지고 너무 많이 주가가 오르긴 그렇죠. 했는데 네. 그래도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에요. 전략은요? 일단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51,000원부터 52,000원 밴드 안으로 좀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관점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그다음에 목표가는 65,400원인데 뭐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조금은 운용 기간을 좀 잡으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47,500원 라인에서 좀 횡보를 좀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이게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좀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드리겠고 이 부분이 이탈되면은 그 아래 박스권에 다시 재니집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삼성출판사 마지막으로 확인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.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현대제철이에요. 가격과 수요라는 정말 두 가지의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철강가가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어제는 부국철강이라던가 뭐 그런 중소형 철강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. 네. 근데 그 위에 보면요. 포스코랑 현대제철도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. 왜 철강 가격이 상승하는지부터 이유를 들어보죠. 뭐 일단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. 일단 무역 확장법 관련된 232조 관련된 또 이슈가 있고요. 또 네. 중국 쪽에서 이제 수출 부가가치 환급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제 무역 확장법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뭐 철강 가격이 거의 150% 정도 이상 굉장히 좀 크게 폭등을 했었고요. 또 이제 과거에 중국에서도 환급금에 관련된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굉장히 철강 쪽이 강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수요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공급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특히나 또 중국 쪽에서 또 환경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이제 이런 수요와 공급적인 차이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철강제가 강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. 실적에 대한 개선들이 계속 붙어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강주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건설 기계 인프라수의 대표 업종으로 철강도 같이 뽑히고 있는데
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 후보의 정책 테마주이기도 하고 네. 어제 보궐선거 결과도 나왔으니까 조금 더 건설과 관련한 정책에서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. 그럼 다 들어가는 게 철강이니까. 그렇죠. 철강주도 지금부터 더 비중을 늘려봐도 괜찮지 않을까요? 네,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제 철강이 이제 건설뿐만 아니라 사실 뭐 자동차, 뭐 그렇죠. 조선, 조선도 네, 들어가고. 조선 쪽으로도 들어가고 뭐 거의 뭐 실생활에 사실 주변만 둘러보시더라도 뭐 철강 너무 많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부양책 관련된 그런 이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혜가 뭐 단기적으로 좀 되기보다는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좀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선거 이후부터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거고 이게 이제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뭐 이제 내년까지도 사실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도 부각이 되다 보니까 건설주들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철강으로도 같이 이어져서 같이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그리고 최근에 뭐 조선에서도 이런 이제 뭐 수주가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스프레드 확대, 뭐 연달아 가격을 올리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으면서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추가적인 그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기대감이 더 유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6만 원 제시하셨어요. 네. 네, 그래서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적혀 나와 있는 대로 이제 48,000원부터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목표가는 이제 충분히 이제 6만 원 정도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45,000원을 좀 제시를 드렸는데 이렇게 좀 우상향하기 시작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이제 21선이 깨지게 됐을 때 좀 강하게 조정이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해보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목표 주가 6만 원, 손절가는 45,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. 이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궁금하다면 샵 2034 주식콜센터로 연락 주시고요. 하창한 본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